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의료 행위랑 결부되다 보니까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신의료 기술 평가를 신청 들어온 게 없는데, 앞으로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 신의료 기술 평가를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포인트를 맞춰서 어떻게 임상 근거를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건강관리 웰니스 제품에서 이제 치료 형태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인 진료 환경에서 사용했을 때 임상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치료 효과 확인 및 그리고 임상적 수능도 그리고 유용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랑 관련해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서 관련 이제 연구도 하시고 이제 그 사례도 만들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평원에서 등재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의료 기술 평가 안전성 유효성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등재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준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은 저희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통합 심사라든지 동시 진행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서로 동시로 수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6개월의 이제 기간을 조금 단축을 했고요. 디지털 치료 기기가 이제 행위로서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좋고요.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이 있어야 되고, 혹시 이제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혁신 의료기술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잠재성만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5년 후에 다시 재평가하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트랙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는 저희가 평가 유예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해서 식약처 비교 임상이 있다면 최대 2년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까지 최대 2년 250일까지 이제 일단 등재되기 전에 비급여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쌓으신 다음에 보험권에 진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를 수행했다가 떨어진 경우에 제한적 의료 기술을 통해서 국고에서 지원도 받고 비급여 형태로 근거를 창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그 조건부 시장 진입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의 이제 보험 등재를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석은 신의료 기술 평가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목적은 보편적인 진료 환경에서 사용될 만큼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고, 평가 방법은 체계적 문헌 고찰 기반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임상하실 때에는 해당 기기를 가지고 이제 그 이상적인 조건에서 이제 비교되는 기술과 비교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지만 저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위를 봅니다. 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유사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의 보편적인 환경에서의 그런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문헌을 다 검색해서 정해진 방법론대로 해서 안전성, 유효성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기준은 이제 기존 기술에 비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경우에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실 때 이제 행위를 명확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평가 계획서를 설정하고 검토 가능한 이제 임상 연구를 서치를 하고 이제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사용 방법의 명확화가 가장 중요한데, 기존 치료를 대체해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치료를 보조해서 보완으로 쓰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임상 근거를 쌓으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예시는 여기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신청 들어온 사례는 없지만 유사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건은 이제 가상현실 기반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2018년도에 신청해서 이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건데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무대 공포증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VR 기반으로 이제 공포증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추적 관찰 시점인 6개월과 11개월에서 이제 증상 호전이 이제 유지돼 갖고 임상적 안전성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고, 비교 대상은 노출 기반 인지 행동 치료군이었습니다. 이 기존에 등재된 행위랑 비교를 했을 때 증상 개선이 유사해서 인정된 사례고, 관련 근거는 이제 RCT 연구가 2편이 있어서 인정되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연구 단계로 떨어진 기술인데요. 동영상 기반 지치마 자조 치료예요. 2020년도에 이제 들어왔었고, 이제 섭식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동영상하고 워크북을 이제 스스로 이제 자주적으로 사용하고 멘토링 받아서 이제 섭식 장애 회복을 하기 위한 기술인데, 저희가 이것을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기존 치료랑 비교를 해서 이제 체질량 지수라든지 섭식장애 증상 변화에 전혀 이제 군간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재 치료만의 이득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단일군 연구에서도. 그래서 요건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지 빨리 보험 등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을 사용을 하시는데, 혁신 평가 트랙은 기존의 신청서에다가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한 장을 더 추가를 하시면은 혁신을 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합 운영 제도도 있어서 신청을 이제 식약처로 하시면서 통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허가랑 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혁신의료기술 평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 기반의 평가와 그 다음에 잠재가치 평가를 같이 하고요. 기존의 의료인 중심 평가였다면 저희가 환자 시민단체 관계자와 그 다음에 첨단 의료기술 전문가를 같이 포함시켜서 현재 대상 심의부터 평가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저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8건에서 6건이 혁신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75%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디지털 치료제 말고도 더 범위를 확대를 해서 많은 그런 유망 기술들이 이제 보험권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혁신 의료기술 평가랑 관련해서는 이제 신청할 때 잠재성 의견서 주시면 되고, 저희가 기술적 속성이랑 사회적 속성, 의료적 속성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한 다음에 평가 대상으로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제 잠재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잠재 가치 항목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이 모든 항목을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이제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 그리고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임상 결과를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라든지 이제 그런 그 의견을 팩트에 기반해 갖고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회에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재성 의견 작성하실 때 저희가 예시를 드러놨고요. 이런 내용을 기사례, 기통계 등을 활용하셔서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땅히 이제 딱 디지털 치료제랑 관련한 혁신 사례가 없어서 가장 최근에 인정된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3D CT 기반의 맞춤형 환자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인공 어깨 관절 치환술입니다. 이거는 신의료로도 인정이 됐고 혁신 의료기술로도 둘 다 인정이 됐는데, 이거는 3D 이미지를 CT 이미지를 3D로 이제 구현한 후에 이제 환자 맞춤형 골모형이랑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어깨 관절
치환할 때 그때 가장 이제 오류를 줄이면서 이제 가이드를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임상 연구 결과들을 봤더니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가 안전성, 유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혁신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이런 인정받은 기술을 사용하고 싶으신 이런 신청기관, 의료기관에서 이제 사용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 신청을 하고 분기별 연차별로 그 수행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 주시면 저희가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같이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모집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 달성을 하시면은 연구자 주도 임상 외에 진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조금 풀어드렸고 형태는 선별 급여 또는 이제 비급여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심평원에서 결정을 하시고 있고요. 이제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완료되면 저희가 신의료 기술 평가를 다시 수행을 해서 정식으로 신의료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쓰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제출하고 저희 또 신의료 기술 평가하고 그 이제 최종 보고서에 담아야 될 사항을 담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울러 저희가 평가 유예 제도를 조금 확대를 해서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지 않아도 선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여유를 마련을 했고요. 10월 18일까지 저희가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이제 조만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1년간 이제 비급여로 사용하실 수 있던 거를 최대 2년까지 저희가 허용을 했고 이제 이번에 체외 진단까지 조금 넓혔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평가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평가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이상 한 차례 진입을 이제 허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제한적 의료 기술입니다. 이것도 조건부로 시장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의료 기술에 떨어졌어도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해서 이제 임상 연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환자 검사비라든지 이제 교통비, 연구 간호사비 등을 이제 지원을 하면서 연구도 하실 수 있게 하고 비급여로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 임상 연구 기간 4년이 끝나면은 보고서 제출하시고 다시 신의료 기술 평가 받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된 기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지만 나중에 양질의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오늘 그 범부처 사업단하고도 이제 다양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범부처 사업단 전담 데스크에 참여를 해서 신의료기술 관련 제도도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각 개별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신의료 제도를 활용을 했을 때 통과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32건을 했고요. 아울러 이제 매년 이제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조금 현황도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증원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별도로 사업협력팀이라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팀이 있는데 전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거를 아예 공모제로 바꿔서 연간 60건의 그런 의료 기술들의 국내 개발 의료 기술에 대해서 전주기 관점에서 문헌 검색부터 그다음에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 그리고 그 밖에 컨설팅까지 이제 해드리는 것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디지털 치료 기기를 개발하시는 업계 그리고 학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저희가 식약처하고도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 협력해서 하고 있고 현재 한 건의 그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이 지금 임상시험 계획을 9월달에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유사 사례들을 조금 사례 분석 보고서로 지금도 발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대로 분석 보고서 만들어서 저희도 평가의 일관성을 조금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현장에서 이제 쌓아서 바로 분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기재부로부터 이제 정보 전략 계획 수립 예산을 내년에 받았고요. 이 내용을 2023년에는 아예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 쌓이면은 이제 별도의 이제 조금 품을 안 들이고도 바로 근거로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